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프닝 건너뛰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재혼을 했고요. 외동딸을 두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 모두 한 번씩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 나름인가 봅니다. 남편은 일을 핑계로 매일 술을 마셨고 고주망태가 돼서 꼭두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연락 두절되는 일도 허다했죠. 더 큰 문제는 몇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즈음 말도 없이 외박도 했죠. 저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는데 누굴 바보로 아는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심한 말을 좀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의부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밤늦게 문자를 주고받는 걸 보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폭언한 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했고요. 2번 이혼할 순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이를 두고 짐을 싸서 가출을 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은 가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제가 괜한 의심을 해서 가정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소리친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생활비도 안 주고 있는데요. 소송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이 기각된 후에도 남편이 안 들어온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남편이 이혼 소송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혼인 파탄 여부를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연자분은 우선 이혼 기각의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남편분이 주장하는 이제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의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아마 남편분이 폭언을 당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비록 사연자분이 남편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있기는 있지만 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감정이 크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분이 이를 이유로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충분히 사연자분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이로 인한 오해를 해소하거나 사연자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혼인기간 내내 혼인관계를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폭언만으로는 이혼 사유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남편분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 중에 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도 이제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 관계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사안은 어떨까요? 사안을 보면 갈등의 원인은 아마 그동안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의,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어떤 쌍방에게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앞으로 부부가 진지하게 그동안 부부 갈등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진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함께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한다면 남편분이 마음을 열어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연자의 진심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사연자와의 대화 및 소통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사연자의 의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부부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남편분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까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이혼 자체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혼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남편이 사연자분인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 조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및 협조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부가 동고동락하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각 방면에서 서로 협조하며 공동생활에 영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네. 그런데 단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는 극히 드문 만큼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 간의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서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부부 간의 협조 의무에서 우러나오는 보편적인 과제이다. 네. 따라서 혼인생활 중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 생활체로서 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설득을 통해서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말미암아 혼인의 안녕을 해야 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 하여도 그로써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파탄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의 모두에게 있고 그럼에도 한쪽 배우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이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등 부부 공동체로서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 또는 방기하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이제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굉장히 정제된 문체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네. 이제 부부는 서로 다른 인격체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남편이 이혼 청구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남편이 이혼 청구하고 가출해서 생활비도 끊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연자와 같이 소송에 갑자기 생활비를 끊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자녀들의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 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면 네. 사연자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혼 청구를 하고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를 결정을 받으시던가 네. 아니면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별도로 남편분한테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혼이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연자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소송이 종료되고 이혼이 기각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전히 집에 안 들어오고 있을 때 네. 사연자분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의 동거 의무 위반의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동거 심판 청구에 있어서는 어느 장소에서 동거한다
라는 판단만 나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이 끝까지 동거를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동거 심판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도 하지 않고 이행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연자분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동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나왔는데도 지켜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보는데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 청구는 남편이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한다고 했을 때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쌍방 위자료 지급 책임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혼 소송 남편이 제기해서 진행되는 중에 사연자분이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나 자녀들 양육비에 대해서 사전 처분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기각된 뒤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면 부부의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장을 볼 때 유통기한 살펴보시죠.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흘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 2병이 판매됐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는 2,3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만약 막걸리 제조업체가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14일을 사용을 했으면 이 음식점은 잘못을 물을 필요가 없어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음식점 주인은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가게에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넘기고 판매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난해 1월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기존에 시행되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하고요.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섭취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된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되는 기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을 도입한 것은 섭취 가능한 기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던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켜서 불필요한 지출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낼 수 있고 또 식품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노을의 붙잡고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